오늘 드리고 싶은 팁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어 그림책을 잘 읽어주는 방법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신한테 있었던 이야기, 있을 법한 우리 일상의 어떤 스토리가 주제인 경우에 아이들이 잘 몰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죠. 네, 실제로 영어책을 읽어줄 때, 이제 영어 그림책을 이제 고를 때는 아이들이 최근에 뭐 겪었던 일, 예를 들어서 뭐 충치가 있어서 치과에 갔다 왔으면 이제 덴티스트를 키워드로 치면은 혹은 루즈 투스라든지 아니면 캐비티 해가지고 충치, 이거는 사실은 도서관에서만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스토리에 열광을 할까요? 보통은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찾아보셔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아요. 보여주시거나 책을 읽어주시거나 아이들이 물론 자기가 겪었던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며 재미있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다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말해주는 그런 스토리를 또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요.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 이게 넌픽션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리자면 책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토리가요. 넌픽션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관련된 스토리를 그나마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넌픽션은 좀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뭐 아이들이 여러 아이인 경우에 모두의 어떤 흥미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2차 대전 관련된 스토리만큼은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ORT에 보시면은 What Was It Like? 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아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전쟁 상황 속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드벤처를 하는 그런 스토리였잖아요. 그거 아마 아이들이 거의 다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그 책 읽은 친구들은 맞죠? 예. 그런데 이제 넌픽션으로 들어왔을 때 안나 프랭크의 스토리와 관련된 이제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었을 때 그럴 때 또 아이들이 이제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설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도 소설 중에 아이들이 읽을 만한 소설 중에 이제 넘버 더 스타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루이스 로이의 기버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넘버 더 스타라는 이 책도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줬을 때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흥미로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의 일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인데 뭔가 박진감이 넘치고 뭔가 어디 숨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평정하려 하는 이제 히틀러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어도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고요. 예,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야기들, 스토리들도 엄마들께서 조금 이렇게 한글책 찾아보셔가지고 미리 아셔서 아이들한테 들려주시면은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되게 잘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픽션 책을 읽어주시거나 아이들이 좀 읽었으면 하실 때에는 그런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엄마가 조금 공부를 하셔서 공부라는 게 뭐 이렇게 따따 외워서 하는 그런 공부 말고요. 이제 관련된 책을 하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 뭐 물론 검색을 해보셔도 되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에 대해서 엄마 아빠도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만 좀 지식을 키우시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거 조금 말해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이제 소통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도 지식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도 또 아이들이 좀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각종 어드벤처류겠죠. 그러니까 어드벤처 스토리가 해리포터도 그렇지만 ORT도 매직키의 스토리들이 다 어드벤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네. 또 어떤 어드벤처가 있을까요? 갑자기 사람이 작아지는 콘텐츠들 있죠.
작아지는 것과 관련된 콘텐츠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걸리버 여행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많은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조지 슈링크라는 아주 그 유명한 영상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것도 아이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재미있어 하고요. 그리고 엔젤 러스트라는 이제 로스트 시리즈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말 책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과학 탐험 스토리죠. 과학 어드벤처이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역시 아이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리들스라는 아주 좀 오래된 캐릭터긴 하지만 챕터북으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영상도 좀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있어 하는 거겠죠. 또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스토리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챕터북 중에서 Arthur, 예를 들면은 Locked in the Library. 예, 요거는요. 이 제목을 그대로 유튜브에 쳐보시면요. 앞서 이 스토리와 거의 비슷한 그 영상도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읽어만 봐도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딱 보여주고 일단 제목을 읽어주고요. 뒤에 약간의 줄거리를 설명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픽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서 레벨이 좀 다른 챕터북에 비해서 마빈 시리즈나 다른 챕터북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재미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아서가 이제 여사친이죠. 프랜신하고 도서관에 갇혀 있게 된 그런 스토리예요.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먼저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제 책을 먼저 소개해 주셔도 되는데요. 대략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위인전에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선생님이 내주셔가지고 이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는데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도서관 문이 닫힌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플롯 자체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아이들에게 어떤 스토리로 풀어내주는 그런 콘텐츠가 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런 단계에 이제 내가 막 요거를 너무 리딩 레벨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내가 뭐 챕터북 이제 막 들어갔는데 챕터북에 한 몇 개월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꼭 읽는다기보다는 챕터북에 들어가서 한 3, 4개월 꾸준하게 매일매일 읽는 그런 일상이 된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의 이제 제목만 보여주시거나 영상으로 살짝 이제 아이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면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집어서 집중 듣기로 읽을 수가 있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림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뎁 필키가 사실은 이제 도그맨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빤스맨, 캡틴 언더팬츠라는 그 시리즈도 지은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서정시 같은 그림책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페이퍼보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신문을 이제 배달하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길을 따라 이렇게 한적한 마을을 자전거를 타고 슬슬 이제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새까만 그런 밤하늘에 달이 하나 떠 있고요. 달빛이랑 똑같은 그 전조등이라 그러나요? 자전거 전조등이 똑같이 이제 노란색으로 골목길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른들도 뭔가 좀 색다른 어떤 경험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아마도 아이가 이렇게 아무도 이제 뭐 깨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아이들인데 이렇게 한밤중에 깨어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어린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 시간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그림책 작가가 그런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영어도 아니지만 또 그냥 쉬운 영어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또 스토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he paperboy knows his route by heart. 그래서 마음으로 그 길을 알고 있대요. So he doesn't ever think about which house to pedal to. 그래서 뭐 내가 어디로 이제 페달을 밟고 어느 집에 이제 가야 되는지를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습관처럼 이제 신문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겠죠. Instead, he's thinking about other things, big things and small things, and sometimes he's thinking about nothing at all.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표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잔잔한 울림을 주죠. 이게 어른들도 뭐 대단한 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 시시콜콜한 작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떠다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멍하니 아무런 생각을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주 한적한 마을 속에서 아이가 이제 신문을 배달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뭔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새벽 공기의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간접 경험을 하면서 흥미롭게 느낄 만한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책들은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스토리를 읽어주셔야 될지, 혹은 읽게 이렇게 동기부여 해주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어떤 팁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